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러스가 혹시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평상시 챙겨 먹으면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알아보기로 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죽염입니다. 죽염은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로 불을 떼서 9번을 반복해서 구운 것인데요. 염분 자체도 어느 정도 있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요. 신종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평상시 있었던 환자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이 탁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또 게다가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염은 여러 가지 소금의 형태 중에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의 성장을 막는 데 가장 뛰어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하므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에 죽염을 약간 간간하다 싶을 정도로 타서 수시로 마셔주세요. 둘째, 마늘입니다. 바로 알리신 성분 때문인데요.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을 잘게 다지거나 썰게 되면은 알리신 성분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성분은 열에는 약하기 때문에 생마늘의 형태로 먹는 것이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으로는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생마늘은 냄새와 매운맛 그리고 위벽에 대한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익히면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대신에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증가하게 됩니다. 마늘을 먼저 다져서 공기 중에 잠시 놔뒀다가 요리할 때 넣으면 바로 통마늘을 요리에 넣는 때보다도 더 많은 알리실이 생기기 때문에 마늘은 미리 다져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셋째, 보리입니다.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장 활동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해줘요. 장내 환경이 좋아야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단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꽁보리밥보다는 쌀과 섞어서 먹는 게 좋고 또 꼭꼭 씹어서 드시도록 하세요. 넷째,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항암, 항염증,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커큐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염증을 없애는 데도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째, 생강입니다. 겨울철에 감기 예방을 위해서 혹은 추위에 떨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때 뜨끈한 생강차 마시면 후끈 땀이 나면서 몸이 개운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항염증, 항박테리아 기능도 가지고 있고 해열, 진통 작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감기 예방에 쓰는 게 아니겠죠? 단 열이 많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어성초입니다. 어성초는 양모밀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특유의 냄새가 나서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더 많이 써왔어요. 몸의 독을 해독시켜주고 쿠에르치트린 성분이 피를 맑게 해줍니다. 그동안은 미용 쪽으로 비누나 화장수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죠. 물고기 비린내와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어성초인데 이 비린내 성분이 데카노일 아세트알데하이드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쪽 트러블에 바로 이 작용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고요. 또 어성초는 염증을 없애고 특히 폐의 염증으로 인한 객담에도 사용되고 기침에도 좋습니다. 달여 마시기도 하고 또 연한 잎은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좋지가 않고 또 많은 양을 장복하게 되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래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어성초를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소독제를 만드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일곱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쿠에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양파 껍질 쪽으로 갈수록 많이 들어있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양파의 겹별 쿠에르세틴 성분을 비교했는데 겉껍질에 322mg per 100g 또 그 다음 겹은 11.5, 그 다음은 5.1, 그리고 속 중심은 1.1로 겉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파는 저장 중에 껍질 쪽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다 보면 정작 좋은 성분은 다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오래 저장하지 마시고 신선할 때 소량씩 사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막 사와서 깨끗할 때에 깨끗한 겉껍질 부분만 잘 골라내서 말려서 달여 먹는 양파 껍질 차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막 사온 것들도 벗겨보면 속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이런 곰팡이가 피어 있는 양파의 껍질은 드시면 안 됩니다. 코에르세틴 성분은 항바이러스 효과뿐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요리에 자주자주 이용하도록 하세요. 흰 양파보다도 붉은 양파에 더 좋은 유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저장성도 훨씬 더 좋답니다. 8번째, 홍차와 녹차입니다.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홍차죠. 녹차에는 카테킨이, 또 홍차에는 테아플라비닌이 들어있는데 신종 코로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사스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 T1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에 대한 실험과 보고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돌기 부분이 점막에 부착해서 이렇게 점막 속으로 파고들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 돌기가 점막에 부착해서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녹차의 카테킨이 이 부분을 감싸서 세포와의 결합을 방해를 한다고 해요. 녹차로 입가심을 하면 입냄새만 잘 잡아주는 줄 알았더니 바이러스까지도 제거가 된다고 하니까 수시로 마셔주는 것도 아주 좋겠네요. 단 녹차는 성질이 차가워서 몸이 찬 사람들은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홍차인데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찬 성질이 없어지고 또 기운을 올리는 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홍차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녹차든 홍차든 티백으로 된 그런 제품들은 오래 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 중금속이 우러나올 염려도 있고 또 떫은 맛이 많이 우러나서 먹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티백 제품은 2, 3분 우려내고 건져내는 것이 좋습니다. 홍차의 테아플라빈은 항균, 항염증 작용이 있고 또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로이터 헬스 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1형 및 2형 단순포진 바이러스와 또 T1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조직 실험에서 홍차가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비활성 상태로 만들었고 또 홍차가 녹차보다 약간 더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홍차는 인체가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었을 때 분비되는 당단백질인 인터페론의 수치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9번째, 버섯입니다. 버섯 속에는 인체의 면역에 필수인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인 에르보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자외선을 받아서 햇볕에 말리게 되면 이것이 비타민 D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버섯에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항암, 면역 등의 또 필수 성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찬으로 사용하는 버섯 중에서는 표고버섯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버섯 중에서 사과버섯, 영지버섯, 또 상황버섯 이런 버섯들이 훨씬 좋겠지만은 너무 비싸고 반찬으로 먹기에는 부적합한 버섯들이니까 여기서는 열애로 할게요. 또 모기버섯은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고 베타글루칸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모기버섯이나 보리나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 활성 작용 쪽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역 증강작용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베타글루칸은 표고버섯, 상황버섯, 영지버섯 그리고 효모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만이 해당됩니다. 표고버섯은 국이나 찌개에 넣었을 때 보통 국물만 우려내고 골라내고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물에 녹는 수용성도 있지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골라내지 말고 버섯 자체로 꼭 드시도록 하세요. 10번째,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음식 한국의 김치입니다. 영남대 과학용화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김치 유산균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규명했는데요. 김치 유산균이 메르스가 속한 코로나 바이러스 패밀리 및 신종플루 등 바이러스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적당히 잘 익은 김치에는 김치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데
메르스 사태 때도 중동 지역의 높은 치사율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평상시에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점막에서 혈액 내 항체 IgA를 분비시켜서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1차 방어를 해주고요. 또 면역 글로불린 G와 감마 인터페론을 증가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매 끼니마다 잘 익은 김치 빼놓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11번째, 아보카도입니다. 그런데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곳은 과육이 아니라 아보카도 씨의 껍질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동안 버리던 그 부분들에 항산화 물질 등 아주 많은 유효 성분들이 있다는 것이 최근 들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석류도 우리가 버리는 껍질과 그 얇은 하얀 막 속에 가장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망고스틴도 역시 버리는 보라색 껍질 속에, 아보카도는 버리는 씨앗 껍질 속에, 수박도 버리는 껍질 부위, 고구마도 버리는 껍질 부위에 가장 많은 유효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아보카도는 과육의 겉껍질에는 식중독균이 묻어있는 사례들이 전에 한참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사가지고 오자마자 겉껍질을 잘 세척하고 그리고 껍질을 깐 다음에는 신속하게 먹도록 하고요. 그동안 버려왔던 씨앗도 구워서 가루를 내면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평상시에 즐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어요. 잘 챙겨 드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